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5.18 정신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5.18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전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10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통합 전남 국립의대 설립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자리한 지 꼭 10년입니다. 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에너지공대까지 개교하면서 에너지 특화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한전 본사 이전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서울 삼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광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조성된 나주 빛가람동의 10년 전 터를 잡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모든 전력그룹사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대, 켄텍까지 들어서면서 산업 기반이 취약했던 광주 전남은 에너지와 전력이라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주 전남이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자림하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와 인근 4개 권역에 걸쳐 에너지밸리가 조성되고 인구 소멸 시대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 등 도시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한전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역 인재 우대 채용 제도를 통해 1,541명의 광전남 출신이 채용됐고 전국에서 모여든 450여 명의 공학 인재들이 켄텍을 통해 육성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성장을 이끈 한국전력은 그러나 오랜 적자 구조 개선, 연계 산업 강화, 싱크탱크 확장이라는 당면한 과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한전의 연매출은 71조 원 규모. 하지만 누적 부채가 203조 원을 넘어서며 장기 경영 악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당장 법인 지방소득세 같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전을 중심축으로 지역에 실질적 경제 효과를 안겨다줄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도 아직 요원합니다. 한국판 에너지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10년간 유치협약을 맺은 670여 개 기업 가운데 실제 지역에 유입된 사례는 절반에 그치고 이마저도 무늬만 가동인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신기술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에너지밸리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또 그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한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에너지 산업 주도권 확보와 지역 관련 산업 육성을 향후 10년 경영 방침으로 제시했습니다. 에너지 그 자체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전은 국내 에너지 생태계를 발전, 혁신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다만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도 일단 멈춤 상황에서 이 여파가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은 눈 소식과 함께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레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데요. 기온이 낮아서 눈발이 날리는 지역도 많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 또는 1에서 5cm 안팎의 눈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광주는 대부분 오후에 눈비가 그치겠지만 전남 서부 지역은 늦은 밤까지도 눈이나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55km 안팎의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무려 3도 안팎까지 낮아지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다시 5.18 정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에게 국가를 내주지 않고 국민들의 힘으로 막을 수 있었던 건 바로 5월 정신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광주시와 5월 단체들은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항구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5.18 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함께 국민들에게 다시 소환된 80년 5.18.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 몸싸움을 하고 추운 날에도 거리에서 응원봉을 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친 것도 잔혹했던 5.18의 경험이 원동력이었습니다. 80년 5.18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5.18의 민주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계속 실현해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이고 44년 전 5.18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걸 목도한 시민사회와 광주시를 중심으로 5월 정신 외연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5월 단체와 광주시는 5월 정신 계승위원회를 출범시키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방안과 왜곡 대응, 45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여야 의원과 부마항쟁 기념사업회 등과 함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추진위원회를 꾸린 광주시는 탄핵이 인용돼 개헌 정국에 돌입하면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말 5.18 헌법 전문의 수록이 더욱더 절실하고 전 국민을 향해서 우리의 5월 정신을 정말 그리고 5월의 교훈을 교육시킬 일이 정말 큰 과제였다. 미완에 그친 5.18 진상조사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은 5.18 기본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5.18 기본법은 항구적인 진상조사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5.18 기념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5.18 왜곡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법제정 취지를 설명했고 광주 국회의원 8명 공동 발의로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진조위가 끝나고 나서 진상조사가 이게 완벽하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법을 제정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5월 정신이 이번 비상사태를 통해 다시 중요해진 만큼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5.18 기본법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학생들에게선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76명의 학생들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고 이 중 4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교생 380명 중 20%가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겁니다. 저희의 친구들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학교 애들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알았는데 이제 학교 급식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보건당국은 식중독 의심 증세 원인으로 추정되는 간식과 식재료 등을 전부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 12일 학교 점심 급식에는 미역국과 김치 등이 제공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일반적으로 오염된 음식물과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원인균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 중이고 결과는 2주 정도 소요가 될 것이며 유증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급식실 위생점검과 위생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급식은 사흘간 대체식으로 제공하고 학교 측과 협의해 급식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전세 사기로 보증금 68억 원을 챙긴 혐의로 50대 남성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차모 씨 등 8명에겐 벌금형과 징역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아파트 64채 등 부동산을 임대하며
68억 3천여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제 저녁 6시 20분쯤 나주시 동강면의 한 축사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77세 남성 김모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7m 높이의 축사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축사 지붕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통합 전남 국립의대 설립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움만 부각시키면 자칫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자신감과 의지를 강조했지만 이런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전남 도청에서 마련한 20번째 민생토론회. 토론회가 끝나갈 즈음 윤 대통령은 전남 국립의대와 관련해 이런 발언을 내놓습니다. 먼저 어느 대학에다가 할 건지를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거를 하여튼 추진하도록 이렇게.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곧바로 자신이 추진했던 목포대와 순천대 공동의대 설립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목포대와 순천대를 대상으로 의대 공모 실시를 선언하면서 동부와 서부가 크게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처럼 의대 공모를 두고 동서부의 지역 갈등이 격화되자 김 지사는 지난 10월 통합의대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앞뒤가 뒤바뀐 모양새였지만 지난달 15일 양 대학 총장은 통합에 극적으로 합의합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합의를 역사적 쾌거라며 한껏 추켜 세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15일 밤에 역사적 쾌거가 이루어졌던 그 보고를 받았을 때 너무도 가슴이 떨리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통합선언 이후 전남도는 지난달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했고 양 대학도 지난달 29일까지 한국의전원에 예비인증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양 대학은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탄핵되면서 통합 전남 국립의대 설립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5호는 전공의 복귀와 처단이라는 섬뜩한 문구가 삽입돼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가 담화문 방식으로 전남 의대를 약속한 만큼 자신감과 의지를 갖자고 도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약속상, 대국민 약속상 이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절차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고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대에서 의대 공모 그리고 통합의대까지 이어지는 갈팡질팡 행보에 전남 국립의대 추천은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 통합을 주도하면서까지 통합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나선 김영록 전남지사. 도민들에게 자신감과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자신의 도지사직을 걸겠다는 결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여수 마리나 개발 사업이 10년째 표류 중입니다. 국비를 받고도 여수시가 예산을 세우지 않아 내년에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도심 속 마리나 시설입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적어 구불구불한 만을 따라 안전한 해상계류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곳에 300선석 규모의 계류지와 숙박,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에만 9년이 걸리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도 안전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섬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해양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또 해양 이렇게 마리나 사업이 필수제라고 생각하는데. 마리나 개발 사업이 지연되며 총 사업비 규모는 797억 원에서 1,165억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액은 그대로여서 시 부담만 커졌습니다. 여수시는 사업을 시작할 형편이 안 돼 내년 본 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려온 국비도 못 쓰고 올해까지 총 129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 추진할 의지는 대단히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B시는 상대적으로 약해졌음에도 투자 심사를 통과를 했던 거거든요. 올해. 근데 저희 시 재정 형편 때문에 지금. 여수시는 고심 끝에 내년 추경에서 200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세수 감소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신규 사업에 수백억 원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여수시 자체 예산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전국 거점 마리나는 민간에게 맡겨선 될 건 아니고요. 정말 지역의 의원들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시장 그리고 우리 시 정부까지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항만건설은 시급하지만 800억 원의 예산 부담에 여수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요양병원은 크게 늘어난 반면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 변화에 따르면 광주의 요양병원 수는 지난 2013년 36개에서 지난해에는 63개로 7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도 요양병원 수가 59곳에서 80곳으로 35.6% 늘었습니다. 반면 산부인과는 광주에서 9개, 전남에서 5개가 줄었고 소아청소년과 역시 광주에서 16개, 전남에서 6개 줄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광주 지역 학생 선수 숫자가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광주 지역 초중고 학생 선수 2,087명 가운데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선수는 181명입니다. 이는 2년 전 366명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로 학생 선수를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민 모임은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수가 감소 추세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형식적인 원격 수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해제 투표에 불참하고 탄핵에 반대하며 내란 옹호 발언을 쏟아낸 조배수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아직도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보여진 도민 정서를 감안할 때 조 의원 자신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도당의 정치적 기반 회복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창익 기자입니다. 2차 대통령 탄핵 의결을 앞두고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내란 신중론을 펴다 질타를 받은 조배수 의원. 호남 유일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지만 호남과 전북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난까지 더해졌습니다. 탄핵안 표결 때마다 지역 내 정치권과 시민들이 찬성표를 던지라고 조 의원을 압박했지만 묵묵부답과 정반대 행보로 일관했습니다. 조배수 도당위원장은 전북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었다. 탄핵이 가결된 뒤 조배수 의원은 MBC 기자와 가진 통화에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한 투표를 불참한 것도 탄핵안 투표 때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탄핵 결정을 보고 이러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 의원은 시종일관 무엇에 책임을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무엇을 죄송하다고 여기는지 대해서도 가늠할 수 없는 표현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자 호남동행 특위위원장인 조 의원의 최근 2주세 행보는 대통령의 안위와 정치적 득실만 따질 뿐 국민과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지역구 의원까지 배출했던 국민의힘 전북 도당이지만 계엄과 내란, 탄핵이 전국을 뒤엎는 엄중한 시기에는 당사문을 걸어 잠근 채 도민 정서를 외면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국민의힘 해체를 외치며 분노를 드러낼 정도로 국민의힘 도당은 여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선거에서 얼마만큼의 도민의 득표를 가져갈 수 있을지 약간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전폭적인 쇄신이 아니면 현재 도민의 이런 그 지지 철회를 돌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번 국면에서 조배석 의원과 국민의힘 도당이 보인 행보는 가뜩이나 좁은 정치적 존립 기반을 더 좁혔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겨울이 되면서 눈 내린 한라산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본격적인 설경 시즌을 맞아 이번 주말부터 한라 눈꽃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라산 해발 1100m에 하얗게 눈이 쌓였습니다. 신이 난 아이들은 눈놀이를 하고 가족들은 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경치를 담습니다. 눈 구경을 나온 도민과 관광객들로 천백고지 주차장은 꽉 들어찼고 도로 갓길마저 승용차와 렌터카들이 차지했습니다. 경차를 렌트해서 왔는데요. 아무래도 오르막길이 많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와 보니까 좀 주차 공간도 모자라서 자차로 오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올 때 조금 불편했죠. 차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너무 협소해서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겨울철 천백도로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어리목 입구와 천백고지 등을 다니는 한라 눈꽃 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오는 주말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2달 동안 어리목과 천백고지, 영실지소까지 천백도로 주요 구간을 지납니다. 버스 운행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 아침 8시 40분부터 저녁 6시 40분. 제주 터미널에서부터 영실지소까지 4대의 버스가 투입돼 하루 12번 왕복 운행합니다. 눈꽃버스 운행 기간부터 천백고지 주변 2km 구간에서 한쪽 차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나머지 쪽도 5분 정차만 가능합니다. 눈꽃을 구경하는 도민들께서는 반드시 버스를 좀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차를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 버스는 물론이고 수용차도 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 겨울 천백도로가 지나는 설경버스가 태운 승객은 하루 평균 1000명. 주말마다 눈꽃버스가 추가로 투입돼 교통혼잡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수업 성장 인증제가 교육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업 성장 인증제에 참여한 교사는 510명으로 지난해보다 24% 증가했고 참여 교사의 94%가 수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수업 성장 인증제는 교사들이 수업 연구 등을 한 뒤 이를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로 자발적 수업 공개 등 다양한 수업 연구 활동 공유를 통해 교사들 스스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JB금융지주가 주주총회를 열고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고병일 광주은행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광주은행을 이끌어온 고병일 행장은 앞으로 1년 더 은행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고 행장은 지역 향토 은행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지역민과 고객님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눈 소식과 함께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데요. 기온이 낮아서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도 많습니다. 출근길,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 또는 1에서 5cm 안팎의 눈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광주는 대부분 오늘 오후 중에 눈비가 그치겠지만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늦은 밤까지도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어제에 비해 기온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 3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한낮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곡성 3도, 구례 4도 안팎 보이면서 오늘은 낮 동안에도 추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팎까지 낮아지면서 심한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